오늘은 우리 화성 특례시에 숨은 보물, 건달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건달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달. 산 이름이 왜 건달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산한테 건달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봉다묵과 팔탄면 사이에 우뚝 솟은 이 산은 높이가 335.5m로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큼은 히말라야 못지않게 깊고 풍성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여지지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린 유서 깊은 산이죠. 자, 이제부터 건달산의 진짜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건달이라는 이름의 비밀. 건달산의 이름에는 두 가지 재미있는 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설은 좀 서글픈데요. 이 산이 돌이 많고 나무가 적어서 산다운 맛이 없다고 해서 건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너는 산이면서 왜 이렇게 황량하니? 라고 놀림받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건달산의 진짜 매력입니다. 푸르른 나무보다는 투박한 바위가 많은 산세가 오히려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거든요. 두 번째 설은 더 재미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세가 제법 잘생겼는데 가까이 가보면 마치 난동 부리는 남자 같은 인상이라서 건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상상해보세요. 멀리서 보면 오, 저 산 괜찮은데? 하다가 막상 등산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험하네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겉보기엔 점잖아 보이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 성격 있는 산, 그게 바로 건달산의 매력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장명 센스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산의 성격을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하다니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경계의 선산 역사의 증인. 건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과거 이 산은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시청 관할 구역을 나누는 경계 같은 거죠. 조선시대에 이 산을 기준으로 여기부터는 수원이야, 저기부터는 남양이야 하고 나눴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으면 행정구역의 경계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한남 정맥에서 분기한 오두지맥에 속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산맥으로 보면 건달산은 거대한 산줄기의 한 부분인 셈이죠. 마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물줄기처럼 건달산도 한반도의 큰 산맥에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상의 봉수대, 연기로 전하던 메시지. 건달산 정상 부근에는 특별한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1821년 순조 21년에 설치된 봉수대 터입니다. 봉수대가 뭐냐고요? 요즘으로 치면 통신탑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산꼭대기에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적이 쳐들어온다. 왕의 명령이다. 긴급 상황 발생.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했어요. 건달산 정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연기를 본 다음 봉수대에서 또 연기를 피워 올리고 그렇게 릴레이처럼 전국으로 소식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지금 건달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터가 남아있어요. 200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연기를 피워 올리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화성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이 산이 품은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 땅속 보물, 병석 광산의 흔적. 건달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광산이에요. 건달산 기천리 일대에는 경석을 캐던 광산이 있었습니다. 경석은 번듯번듯한 광물의 일종인데요. 특히 남양 경석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 광산에서 사람들이 땀 흘리며 광물을 캐냈어요.
그 시절엔 이 광산이 꽤나 중요한 수입원이었겠죠. 1970년대까지는 간간히 채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채광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이 떨어지자 결국 광산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죠. 어쩌면 여러분이 건달산을 오르다가 발견하는 이상한 구멍이나 터널이 바로 그때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폐광된 광산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의 산업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보물을 찾던 사람들의 꿈이 건달산 어딘가에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옛 광산터를 발견하면 잠깐 멈춰서서 그 시절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죠. 5번째 이야기, 생명이 숨쉬는 보물창고. 건달산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는 생명들이에요. 이 산에는 리기다 소나무 군락과 소나무 참나무 혼요림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건 여기 사는 동물 친구들입니다. 먼저 소쩍새. 이 새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소쩍하고 우는 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옛날부터 시인들이 시에 많이 등장시켰죠. 여름밤 건달산에서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정말 낭만적입니다. 마치 산이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맹꽁이. 이 작은 개구리는 멸종위기 양서류예요. 장마철이면 맹꽁맹꽁하고 우는 소리가 건달산 곳곳에서 들립니다. 귀여운 울음소리지만 이들에게는 짝을 찾는 진지한 러브콜이죠. 이 외에도 두꺼비, 도롱뇽, 살모사 등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가 살고 있어요. 건달산은 그야말로 작은 생태계의 보고인 셈입니다. 6번째 이야기, 70억 원의 사랑, 생태 복원 프로젝트. 우리 화성시는 건달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환경부, 경기도와 손잡고 건달산과 기천 저수지 일대를 도시 생태축으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투입된 예산이 무려 70억 원. 2022년까지 생태숲을 조성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서식지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복원하느냐고요? 난개발로 인해 건달산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생태축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었죠. 화성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건달산을 지키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자. 이런 목소리가 모여서 7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이 건달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7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산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이야기, 등산객들의 천국, 치유의 숲길. 자,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달산은 등산하기 정말 좋은 산입니다. 등산로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어요. A 코스, B 코스 등 다양한 루트가 있어서 본인의 체력과 시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5.5m니까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높이죠. 가족끼리 주말에 가볍게 오르기 딱 좋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상에 올라 해 뜨는 걸 보는 것도 좋고 저녁에 올라가서 석양을 보는 것도 환상적이에요. 정상 부근 전망대에 서면 기천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수지 수면에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날씨 좋은 날에는 화성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숲길. 건달산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설경이 장관이고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사계절 내내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산이에요. 많은 화성 시민들이 건달산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부담 없이 오를 수 있고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산. 그게 바로 건달산입니다. 8번째 이야기, 건달산의 미래, 우리의 책임. 건달산은 지금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앞으로 건달산은 단순한 등산 명소를 넘어서 생태 교육의 장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맹꽁이를 관찰하고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는 거죠. 또한 화성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더욱 사랑받을 겁니다. 잘 조성된 생태숲에서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모든 미래는 우리가 건달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산할 때 쓰레기는 꼭 되가져가야 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해야 합니다. 건달산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9번째 이야기, 건달산이 들려주는 교훈. 여러분, 건달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함입니다. 건달산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어떤 높은 산보다 깊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건달산이 보여줍니다. 둘째,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봉수대 터, 광산 터,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달산은 우리 화성의 역사를 기억하는 증인입니다. 셋째, 자연과의 공존입니다. 맹꽁이, 소쩍새, 도롱뇽. 이 작은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넷째, 지역 사랑입니다. 70억 원을 들여 생태 복원을 한다는 건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건달산을 사랑하는 것이 곧 화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건달산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어떠세요?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죠? 건달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위트, 200년 전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땅속 깊은 곳의 광산 터, 맹꽁이와 소쩍새가 노래하는 생태계, 70억 원의 사랑으로 복원되는 미래. 건달산은 335.5m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무한대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 손잡고 건달산에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화성시의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사는 화성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산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건달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건달산은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산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한 산이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잖아요. 건달산아, 고마워요. 너는 건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가장 신사적이고 낭만적인 산이야. 우리 화성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작은 생명들의 집이 되어주고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박수 쳐주세요. 짝짝짝. 자,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건달산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화성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주세요. 우리 화성 특례시에는 아직도 소개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 건달산에서 만나요. 안녕.